어요. 일주일 동안 그 감기 때문에 고생한 분들도 많습니다. 저희 가족 중에 감기 때문에 모임을 일주일 연기했고요. 요새 A형 독감이 유행인데 많이 조심하셔야 되겠더라고요. 감기 걸리면 굉장히 오래 가니까 추울 때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요.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거의 연필님 별풍선 잘 받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눌 얘기는 마케팅 전략입니다. 이 마케팅이라고 하는 게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습니다. 제가 기업에 다닐 때 뭐 27년을 거의 뭐 마케팅만 했거든요. 독감이세요? 아이고 이런 빨리 낫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빨리 감기에는 쉬는 게 최고더라고요. 별 방법이 없고 모든 약도 그렇고 잘 주무시고 잘 드시고 해야지 빨리 낫더라고요. 빨리 낫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전략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마케팅을 제가 27년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어렵습니다. 빨리 나으시고요. 지금도 어려워요. 마케팅이라고 하는 제가 처음 입사해 가지고 마케팅이 뭐냐고 그 분들이 물어봤을 때 잘 파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27년 다녔는데 앞으로도 이제 세컨드 27년을 또 잘 해야죠. 연합회님은 지금 몇 년 차세요? 제가 궁금하고 그래서 마케팅 전략을 오늘 한번 같이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면은 오늘 제가 가져온 게 우선 마케팅 트렌드부터 볼 겁니다. 마케팅 트렌드는 뭐 여러 업체들 여러 단체들에서 발표한 바 있지만 오늘은 인스타그램 거를 제가 가져왔고요. 이게 뭐 지난주에 나온 거니까 2018년 들어와서 아주 따끈따끈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인스타그램은 뭐 워낙에 유명한 소셜 미디어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살펴보는 게 올해 트렌드를 잡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이 6대 디지털 마케팅 트렌드를 발표했는데요. 이 중에는 그 전 세계 브랜드와 8억 개 인스타그램 월 활동 계정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에 대한 보고서인데 잘 아시다시피 인스타그램은 그 페이스북의 사진 및 동영상 공유 플랫폼이고요. 그리고 무려 8억 개의 월 활동 계정 중에 80%가 기업 브랜드에 대한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 활용하는 기업들도 2,500만 개가 넘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개인적인 어떤 사진을 공유하고 이런 거에서 앞으로는 기업을 알리고 기업의 판매까지 일어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소셜 미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저희 협회에서도 코트랍 8520이라고 해서 인스타그램에 저희 글과 사진과 또한 활동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이렇게 들어가 봐 주시고 보시고 하면은 좋은 정보를 얻을 것 같고요. 여기 보니까 뭐 제 사진도 있네요. 여기 맨 밑에 보니까 그래서 여기 저 BJ 뭉치도 나오시고 또 여기 뭐 협회장님 활동도 좀 보이고요. 감사합니다. 팔로우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제 갈수록 이런 추세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그 6대 디지털 마케팅 트렌드를 뭘 발표했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음 보시면은 첫 번째 인스타그램에서 잡은 첫 번째 마케팅 트렌드가 소셜 미디어 스토어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디를 놀러 가거나 또 어떤 물건을 샀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건 브랜드죠. 무엇보다도 브랜드하고 소통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조사가 있어요. 포브스와 엘리트 데일리라는 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인데 밀레니얼 시대, 현재 시대를 밀레니얼 시대라고 그러죠. 물론 이제 3포 시대다 그러고 뭐 그런 얘기도 많이 있지만 다포 시대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62%가 소셜 미디어 상에서 특정 브랜드와 소통 후에
브랜드 충성도 가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셜 플랫폼에서 소통이 진짜 중요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올해는 브랜드들이 소셜 미디어상에서 판매로 직결시키는 노력을 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도 지난해 미국에서 웹내 인애플리케이션 서핑온 인스타그램이라는 이런 그 앱 내에서 테스트를 했는데 올해는 더 많은 국가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 스토리 동영상 주목이라는 이런 트렌드를 내놨는데, 감사합니다. 별풍선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년 정도 이르면은 이 동영상이 이제 뭐 복잡하게 만들어 가지고 뭐 이거저거 해 가지고 뭐 막 아주 막 헤비하게 이런 거가 이제 없어지고, 동영상 72% 모바일 기기로 다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창의성과 몰입도 높은 동영상으로 이루어질 거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인스타그램 스토리처럼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거죠. 그런 콘텐츠 포맷이 인기를 끌 거라는 트렌드고요. 그래서 콘텐츠 제작에 이제 더 많은 자유스러움이 느껴질 텐데, 다양한 브랜드들이 일정 시간 볼 수 있는 스타일 콘텐츠가 많이 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참 중요한 트렌드 중에 하나죠. 이것 이미 뭐 카카오 스토리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소개해 드리는 거는 이제 메신저, 브랜드와의 소통 도구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람들이 이제 일대 다해서 1대1 소통 방식을 엄청나게 선호합니다. 이제 이미 뭐 우리가 쓰고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서 메신저를 통해서 대부분 연락을 하고 64%의 사람들이 거의 전화나 이메일보다는 메신저로 연락을 하는 추세에 간다 그러죠. 페이스북 그 조사에 의하면. 그래서 18년에는 이런 경향이 더욱더 가속화돼서 많은 브랜드가 메신저를 통해서 고객과 소통할 것이라고 합니다. 별풍선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이 소규모 브랜드가 마케팅 혁신가로 등장한다 그러죠. 이거 중소기업에 굉장히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 중소기업이 계속해 가지고 이제 그 혁신가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치고 나가야 될 때가 이제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소셜 미디어를 보면. 그래서 효율적인 마케팅 툴로 이 소셜 미디어가 이제 곽광을 받으면서 글로벌 시장 진입이 확대가 용이해졌죠. 예전에는 뭐 큰 브랜드들이 돈 많이 써가지고 뭐 리딩을 해왔는데, 이제 뭐 돈이 뭐 적어도 소셜 미디어에 정말 좋은 그 콘텐츠와 좋은 웹 내용을 가지고는, 이거는 한국 얘기만 아니고 전 세계적인 트렌드 얘기입니다. 네. 날카로우시군요, 정말. 예. 한국 트렌드는 나중에 또 볼 기회가 있을 거고요. 또 다른 BJ 분들이 제가 내용을 보니까 많은 부분 소개하고 계시더라고요. 참고를 해 주시고요. 여기 한국 얘기는 나와요. 한국 얘기는 이제 패션 양말 삭스 어필이라고 하실 거예요. 여기가 이제 페이스북과 요즘 뜨는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크리스마스 캠페인을 잘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동시에 매출도 많이 향상되는 그런 효과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밑에 제가 그림을 붙여놨는데, 여기도 한번 팔로우해서 들어가 보시면은 이런 그림들, 그 다음에 제품들, 캠페인들이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8년 또 마케팅 트렌드 중에 또 하나가 틈새 비즈니스 성장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많은 부분 4차 혁명과 영향도 큰데요. 소셜 미디어에서 이제 자신이 소통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흥미 가진 걸 나누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육아를 좋아하는 사람 육아 사람들끼리 모이고, 뭐 언어를 좋아하는 사람 언어 사람들끼리 모이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우리처럼 정책 자금에 대한 그것도 모이고, 이런 식으로 자기에게 알맞는 타겟층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 특정 고객층에서 어필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브랜드라도 이제는 타겟 고객층을 찾아서 틈새 비즈니스가 더 활성화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잘 찾아보시면은 이제 우리 상권 연합회님 떡볶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떡볶이 하시는 것도 이런 틈새 시장을 또 소셜 미디어를 또 이용하는 방법들도 있겠죠. 그런 분들하고 많이 또 교류를 나누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케팅 트렌드의 마지막 하나가 콘텐츠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 유료 광고라는 거 아닌가요? 예, 마케팅 활동을 합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아까도 제가 첫 번에 처음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예, 예. 거기 보시면은 제가 아까 처음에 여기 쇼핑 온 인스타그램, 그러니까 안에서도 이렇게 지금 마케팅 하거든요. 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가 계속해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좋아요도 막 누르는데, 예, 인스타그램 기반에서 비즈니스가 되면은 누가 되는지 이제 사실은 빅데이터가 생성될 수 있는 거죠. 누가 자기한테 좋은 거를 했는지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누가 팔로우하고 있고 누구를 팔로우하고 있고 이런 게 다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분석해 보면은 이분이 제가 갖고 있는 또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제품을 얼마나 선호할 수 있고 얼마나 많은 부분의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향후 비즈니스 전략 수립하고 캠페인을 진행하는데 정보가 되고요. 그리고 콘텐츠 관심을 가진 사람이 더 어떤 사람들이 파악할 수 있고 또 매출도 거기에 따라서 또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2018년 마케팅 트렌드인데 아주 정확하게 잘 잡은 것 같네요. 이게 인스타그램이 역시 요즘 이제 젊은이들한테 각광을 받고 있고 또 데이터가 엄청나게 축적이 되니까 이 데이터에 의해서 많은 분석을 할 수 있겠네요. 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세미나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소셜 미디어의 힘은 이제 엄청납니다. 이제는 그 1000명, 2000명 하는 그런 어떤 출구 조사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도 있어요. 마케팅 트렌드 하면서 은근슬쩍 모든 게 다 그렇죠. 뭐 유료 광고라고 하면서 이제 살짝 껴놓는 건데 그래도 전반적인 거는 다 트렌드를 다 분석했으니까 또 그건 또 인정을 해줘야 되겠죠. 자, 오늘은 이제 메인 포인트 들어가 볼까요? 사업계획서 체크 포인트를 좀 말씀드릴 건데 제가 이제 항상 하듯이 원론적인 걸 좀 건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픈제 대학이라고 하는 그런 데서 자료를 좀 갖고 오는데요. 마케팅과 마케팅 전략이란 뭐냐? 그러면 마케팅 전략을 우리가 한번 교과서로 살펴보고 또 하나는 이제 사업계획서에 그러면 작성할 때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부분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서 포피 관점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포피인데요. 물론 이제 5P도 있고 7P도 있고 뭐 많습니다. 뭐 엄청나게 벌어지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스탠다드하게 볼 수 있는 포피 전략 체크 포인트를 가지고 서로 얘기를 나눠보고요. 그리고 R&D 전화 상담 이야기를 또한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창업성장 기술 개발 과제 많이 하시죠? 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개별 사업계획 공고가 안 나서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요. 작년 거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 중에 사업화 계획, 앞으로 이제 사업화 쪽으로 상당히 비중 점수가 높아졌죠. 그래서 사업화 계획 중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제 연구개발, 그 다음에 제품화, 뭐 이런 부분에서 또 하나 이 중요한 부분이 마케팅과 판매 전략입니다. 그래서 마케팅 판매인데 이거는 진짜 제가 오래 하시면서도 늘 느끼는 게 쉬우면서도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마케팅이라는 건 범위를 넓히면 뭐 한도 끝도 없고 좁혀도 쉽진 않죠. 뭐 그런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대학에서 쓰고 있는 강의 자료를 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오픈소스니까 뭐 얼마든지 써도 되거든요. 보시면은 마케팅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이렇게 정의했더라고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목표 시장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을 계획하고 가격을 결정해서 촉진, 유통시키는 사업활동 시스템이다. 엄청나게 거창하죠. 사실은 뭐 물건 잘 팔기 위한 겁니다. 물건 잘 만들어서 잘 팔고 이익 많이 남기고 매출 늘리고 이런 건데, 예, 감사합니다. 별풍선 또 받았네요. 마케팅의 변천 과정을 보면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눈대요. 하나는 제품 지정 단계. 그래서 공급 중대 막 들어오네요. 이제 별풍선이. 이러다 별풍선 부자 되겠습니다. 저. 공급 증대 효율적 생산이고 생산 위주의 단계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판매 지향 단계. 공급자가 이제 힘이 커지면서 판매 지향 단계가 있었고 판매와 광고를 통해서 밀어붙이는 푸시 마케팅이죠. 일종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3단계에 지금 와 있는 게 시장 지향 단계. 그러니까 소비자 위항이죠. 장기적인 고객 만족. CRM 뭐 이런 것이 나왔었죠. 그래서 고객에 대한 마케팅이 강조되는 이제 그런, 이제는 이제 소셜 미디어까지 나와 있으니까 1대1에 대한 그 개인적인 P2P 마케팅이 엄청나게 중요한 때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전문 유연단 카톡방에도 보니까 P2P 금융에 대해서도 많이 지금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이제 P2P 시대가 정말 도래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마케팅 전략을 보죠. 우리가 이제 공적으로 따지려는 게 마케팅 전략이니까 이걸 이제 일단은 두산백과에서 한번 갖고 와봤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마케팅 전략은 뭐라고 얘기하나 하면은 마케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합하는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 실천하는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물론 이제 제가 포피 관점을 보기 때문에 제품 전략, 가격 전략, 판로 전략, 판매 촉진 전략, 이래서 포피죠. P로 시작하는 게 포피죠.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이 전략을 통합하는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 실천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들어가서 데이비드 아커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는 포터라는 분을 소개해드렸는데 이 데이비드 아커도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마케팅 전략에 있어서 브랜드 자산 관리, 전략 수립, 경영에 대한 최고의 권위자인데, 이분이 뿅뿅전자에 와서도, 제가 있었던 뿅뿅전자에 와서도 컨설팅 해가지고 자문 활동도 이렇게 하셨는데, 이분이 정의한 거에 따르면 이렇게 됩니다. 판매 증가와 지속 경쟁위를 얻을 목적으로 보유한 자원을 최적의 기회, 즉 시장 제품 경쟁 상황에 집중하는 마케팅 프로세스다. 이렇게 정의를 하셨네요. 정의가 아주 진짜 마케팅적이네요. 브랜드 자산 관리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재밌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뿅뿅전자에 있을 때 김아무개 전무님이 발의를 해가지고 프로세스를 만드신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걸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우리는 PMS라고 활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PMS라는 건 뭐냐면 프로덕트 마켓 스트래테지. 그래서 이게 마케팅 전략 수행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닌 기업에서는 이 활동을 많이 해가지고 효과를 많이 봤고요. 그래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니까 중소기업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중요한 건 프로세스지 어떤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다 얘기했나요? LG전자라고? 아이, 좀 다 하셨네요. 뿅뿅이라니까 그거 다 아시네. 그렇죠. 얘기하면 안 돼. 얘기해버렸네. 이런. 방송 나가는 건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보유한 제품을 진입한, 잘 팔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장 쉬운 거. 잘 팔아야 됩니다. 뭐든지. 만들면 뭐합니까? 잘 팔아야지. 그리고 빨리 남겨야 돼요. 사실. 그래서 좋은 제품 자꾸 만들라는 거고요. 더 높은 가격. 그래야지 이익이 남으니까. 더 많이 파는 활동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이걸 할 때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목표를 막 설정을 합니다. 이 사람 얘기도 듣고 저 사람 얘기도 듣고, 야, 뭐 할래? 어떻게 할래? 막 위에서 소리도 지르기도 하고, 또 잘 나갈 때는 또 좋게 얘기도 하고 하면서 프로젝트를 만들어요. 팀빌딩도 하고, 헤드는 누가 하고, 팔로우는 누가 하고, 인근의 지원은 누가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죠. 목표 설정을.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잡는 게 뭐냐면, 다 아시겠지만 시장 환경에 대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석을 통해서 일단 기초적인 걸 잡죠. 이때까지는 이제 많은 데이터 가지고 분석을 해요. 빅데이터가 되게 중요한 게, 시장의 데이터들 쭉, 예전에 있었던 옛날 데이터들, 고객에 대해 있는 데이터들, 경쟁 관계에 있는 데이터들, 그리고 자사에 대한 분석들을 이렇게 핵심 역량이 뭐냐 이런 걸 쭉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게 이제 이따가 또 소개해 드릴 건데, 기회 위험 요소를 분석합니다. 여기에 이제 많이 들어보신 거는 있을 거예요. 스왑 분석, SWOT, 스왑 분석, 이런 분석 들어봐, 갭 분석, 이런 건 들어보셨겠나요? 하여간 이거 제가 다 설명을 드릴 거고, ERRC, 여기 들어가면 잘 모르겠죠. ERRC는 일종의 군더더기 이런 거 제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략 캔버스, 이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이거 항공사 이런 부분에서 들어보고, 전략 과제를 이렇게 조출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좀 안 보이는데, 그리고 나가지고 오른쪽에 조금 한번 쪽으로 옮겨 볼까요?
그리고 나서 이쪽 밑에 보시면 그 STP 마케팅이라고 점점 바보바 불려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넘어가야 되겠네. 이거 근데 많이 하시면 좋아요. 아는 체도 많이 할 수 있고. 이 STP라고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 그래서 시장 제품화, 시장을 어떻게 나누는 거죠. 어느 시장이 어느 나이대, 어느 수입대, 어느 매출, 뭐 이런 거를 이제 나눠서 시장 세분화하고 어디를 타겟으로 해가 들어갈 건지 표적 시장을 선정하고 제품을 어떻게 하는 거죠. 어디다가 어떤 제품으로 인식되게 할 건지. 그렇게 해서 이제 마케팅을 하게 되면 제품 확정, 전략 설정에 들어갑니다. 제품 전략, 가격 전략, 경로, 판촉, 사람. 이게 들어가고 이게 실행되면은 이제 이거를 액션으로 옮기고 모니터링하는. 요 전략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기업이 뭐 중소기업이라 그래서 전략이 없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똑같잖아요, 전부 다. 그래서 좋은 기업을 만들려면 이런 프로세스를 많이 만들어서 실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더 복잡한가요, 이거? 그래서 요거는 전문위원들도 그렇고요, 전문위원들도 그렇고 우리 기업하면서 요 네 가지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갖고 왔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레드오션하고 블루오션. 야, 레드오션 뭐 뜨거운 바다, 블루오션 뭐 그래도 쿨하고 좀 해볼 만한 이런 데인데, 지금 우리가 기회 요소 분석할 때는 요 툴을 가지고 만들어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많은 사업 계획서를 보면 대부분 수학 분석을 가지고 많이 쓰시는데 이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갭 분석, ERRC 분석, 전략 캠퍼스를 그려서 이게 다 넣어 보시면은 정말 그림도 그럴듯하고, 또 하나는 평가자들도 이런 부분도 생각하셨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가져온 거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걸 조금 작으니까 제가 조금 키워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첫 번째 수학 분석 많이 쓰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수학 분석 뭐냐면은 이걸로 정의할 수 있어요. 강점 살리고 약점 죽이고, 기회 활용하고 위협 억제하고, 요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매트릭스 그립니다. 강점과 약점과 기회와 위협. 그래서 SO 그러면 이제 Strength Opportunity. 내부 강점을 갖고 외부 기회를 극대화한다. 약점은 WO. 외부 기회를 이용하고 내부 약점을 캄프라치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보통 그냥 영어는 그렇게 발음 안 하는데 조금 발음이 더 좋지만. 그래서 강점으로 전환한다. 그 다음에 Strength Threat, ST는 외부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부 강점을 크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WT라 그래서 내부 약점과 외부 위협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수학 분석인데 이거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많이 쓰는 분석이고, 요거는 많이 하시니까 요번에는 이제 갭 분석을 한번 볼까요? 이 갭 분석은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이 경쟁사하고의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를 이렇게 막 봐요. 요소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차이를 봐서 열세 요소를 극복하는, 이제 이런 거를 지금 말씀을 하는 건데, 여기 이제 예를 하나 가져온 걸 보시면은 뭐 환경 산업에 대한 거예요. 환경 산업인데 이쪽에 보시면 환경 경영 전략 및 조직 역량. 그러면 내가 우리 기업은 보니까 파란색이죠. 진단 결과 해볼까? 우리는 뭐 여러 가지 뭐 레거드, 팔로워, 챌린저, 리더. 그러니까 별로 제일 못하는 게 왼쪽이고요. 이제 팔로워는 어느 정도 따라가는 거고, 챌린저, 리더, 플루언트인가?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죠. 프론티어네, 프론티어. 이런 거를 딱 봐서 어느에 속해 있나 보는 겁니다. 그럼 이걸 이제 그렇죠. 능력표 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런 거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딱 나옵니다. 그러면 진단 결과 우리 거 평가해 보니까 팔로워, 챌린저 뭐 중간에 있다. 뭐 환경 정보 공개 역량은 뭐 챌린저에 가깝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리더에 볼 때는 거의 다 뭐 경쟁사를 보니까 리더급에 있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팔로워에서 챌린저에서 리더로 가야 되겠다. 이런 걸 이제 그리는 것이 떡볶이. 떡볶이 팔 때도 한번 분석해 보세요. 떡볶이 지금 뭐 1등으로 하는 데가 어딘가 이렇게 보셔가지고, 지금 어디가 1등인가요? 떡볶이가 또 1등인데 우리 거를 분석해 보니까
뭐 서비스가 우리가 서비스 보니까 SCM 역량 중에 빨리 못 나오더라. 예? 딴 데는 뭐 계산을 해보니까 2분이면 다 나와요. 근데 우리는 5분 걸리더라. 그러면 뭐가 문제인지를 한번 이제 따져보는 거죠. 또 쫄깃쫄깃한 그게 뭐 어떻더라. 또는 뭐 너무 맵더라.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맛의 비교를 이렇게 해보시면 비하 안 해요. 저는 안 했는데. 예. 떡볶이도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한번 해보시는 방법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블루오션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블루오션 중에는 ERRC 분석이 있어요. ERRC 여기 ERRC 보이시나요? 잘 보실지 모르겠네. ERRC 분석에는 뭐가 있냐면 이게 조금 내려볼까요? 여기 됐네. ERRC 분석에는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거, 구태의연하게 했던 거, 방식들 이런 거를 한번 다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이게 줄여야 돼. 예를 들어서 떡볶이 장사를 하는데 업계 표준에 따라 보면은 이건 너무 예를 들어서 높아요. 비용 구조가 떡볶이 떠오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밀떡을 하는데 우리는 쌀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좋긴 한데 표준 이하로 이건 좀 낮춰야 되겠다. 뭐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법계에서 당연한 것 같은데 이게 낭비 제거 활동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옛날에 제가 있을 때. 그래서 불필요한 걸 낭비 제거하면은 비용이 엄청 줄어듭니다. 낭비 요소를 딱 내레벨 하거든요. 쫙 해가지고 그 중에 필요 없는 것들을 수합 분석, 갭 분석이요.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딴 데도 분석 툴은 다 쓸 수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쓸 때는 레드오션 쪽은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에 대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레드오션 쪽의 수합 분석은 좀 어울린다는 것 뿐이지 사실은 블루오션 쪽에 쓸 상관은 없습니다. 꼭 어디에 속해 있는 건 아니에요. 크게 분류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ERRC 같은 게 이제 새로운 가치 곡선을 만드는 건데 또 하나는 그런 거예요. 창조. 업계가 이거 한 번도 못한 거.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 아닐까. 뭐 이런 거죠. 뭐 예전에 보니까 떡볶이 중에도 그 유부주머니 같은 걸 만들었더라고요. 그 유부주머니 어느 브랜드는 제가 얘기 못하지만 유부주머니 만들어서 그게 또 퍼졌더라고요. 이런 것들 창조죠. 증가 업계 이상으로 올려야 될 건 뭐냐. 뭐 이것도 이제 뭐 고민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블루오션에서 하는 게 더, 왜냐면 이건 이제 새로운 가치 곡선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창조 부분들이 좀 있어서 블루오션 쪽에 좀 적합하다는 게 더 통상적인 거죠. 근데 딴 데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략 캠퍼스. 이거는 사우스웨스트 항공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마케팅이 한두 번 있다 보면 이거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가격은 저렴하면서 빨리빨리 모든 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안 기다리고 빨리 그 부킹도 되고 빨리 와서 탈 수도 있고, 물론 이제 가격은 무지하게 낮고 뭐 다른 서비스들이 좀 생략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뭐 이 요소 중에 가격 기내서 쭉 있는데 허브 도시 연결, 친절 서비스, 속도 뭐 이런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녹색이 근데 서비스가 엄청나게 높고 속도가 빠르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스피드한 측면에서 전략을 써서 소비자들을 엄청나게 끌어들였죠. 이게 성공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마케팅 전략을 가이드할 때나 쓸 때, 직접 쓸 때도 이런 네 가지 분석 툴만 이용하시면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가져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사업계획 작성하기로 이제 들어가 볼까요? 사업계획서는 판로 계획 중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판로 개척 계획 중에 마케팅 전략과 판로 개척 전략. 그래서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포피 전략 이렇게 나오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판로 개척 전략에는 이렇게 국내 해외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 중국으로 쓴 거는 그 중에 하나 정도는 직접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국가를 적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국가를 적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판로 개척 전략은 주요 판로 구체적이고 보다 구체적이고 또 판로 개척에서 수요처명을 직접적으로 적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더 신뢰성과 더 구체성을 보여줄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이제 보여드린 그 템플릿에서 어떻게 무엇을 채워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이제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제 얘기한 포피 전략 중에 제품, 가격, 판로, 판매 촉진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요 밑에 있는 박스들이 보통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의 요소들입니다. 이런 요소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가 시장 세분화, 아까 말씀드렸죠. 시장 세분화 부분. 그 다음에 타겟팅, 어느 시장에 포커스 할 것인지, 그리고 제품의 포지셔닝은 어디다 둘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고, 브랜드 이미지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브랜드를 아까 소셜 미디어인 그죠? 인스타그램에서 나온 거 우리가 다시 기억해 보시면 브랜드를 따라간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브랜드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어느 제품과 상관없이 떡볶이도 브랜드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 떡볶이 등도 많잖아요. 여러 가지 뭐 죄송합니다. 차별화, 독창성 이런 게 중요하죠. 그래서 메시지는 이거죠. 어떤 차별화된 특징으로 제품을 만들 건지, 차별화된 제품의 형태 특징을 기술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품 전략에서는 이게 특히 우리가 하고 있는 기술 개발에서는 특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게 이제 가격인데, 가격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아, 가격이 싸면 많이 팔리나? 아, 전혀 안 그렇죠. 가격이 높아도 많이 팔립니다. 어떤 제품들이요? 기술성 있는 제품들, 품질이 좋아야 되는 제품들은 외래 가격이 높으면 팔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뭐 국가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거기서 만드는 건 가격은 싼데 품질이 안 좋아. 그래서 외래 매출이 크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소를 생각해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소비자 중고 가격. 우리가 권장 소비자 가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원가는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인 거예요. 모바일 같은 경우 예전에 엄청 남았어요. 처음에 초기 나왔을 때 무려 뭐 영업이익률이 뭐 60, 70% 이상 됐습니다. 지금은 얼마든지 정확히 잘 모르지만, 그런 것처럼 소비자가 인식하는 가격에 무조건 원가가 싸다고 해서 무조건 싸게 팔 필요가 없는 거죠. 소비자가 지각하는 가격에 따라서 가치를 주는 게 따라서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꼭 단위당에 있는 가격에 대한 영업이익이 무조건 높다고 해서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도 없지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경쟁사 가격입니다. 경쟁사 가격이 원가는 많이 들었는데 경쟁사 가격이 낮아요. 그러면은 그것도 높게 팔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가격 포지셔닝 전략 중에 프리미엄 포지셔닝 전략, 경제성, 낮게 파는 거, 또는 스키밍 전략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높게 팔다가 나중에 낮게 파는 그런 전략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차별화된 가격 전략을 진행할 것인가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뭐 유통이라고도 하고 판매 확보 전략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힘겨루기예요. 사실은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직영으로 팔 때, 직접 팔 때가 더 팔 수가 있고 매출이 좋고 영업이익이 많이 나는 건지, 아니면 그 지역 또는 그 제품의 대리점, 통판이나 대리점을 쓰는 게 더 좋은지는 항상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제가 옛날에 이제 데이터 스토리지 제품을 했는데, 그런 경우는 직접 들어가는 거와 총판을 이렇게 나눠서 합니다. 총판이 센 데에는 총판을 집어넣습니다. 그런 것 같은 거고, 유통도 설계도 마찬가지예요. 제조자부터 소비자까지의 가는 거리가 어떨 때는 에이전트를 통해서 그냥 다 맡겨주는 시장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도매상, 소매상까지 다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직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느 게 가장 좋으냐에 따라서 틀리고요.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차별하는 전략도 있죠. 온라인 하는 게 낫냐, 또는 뭐 지역별로 지역의 점유율을 보고 거래선 점유율, 지역에 또 센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잡아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판례를 확보하고 유통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기술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판매 촉진 전략인데요. 판매 촉진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홍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홍보할 때는 요 밑에 있는 이제 박람회, 전자전 이런 거 출품하면서 홍보를 또 같이 연결해서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견본품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시제품 나오고 뭐 워킹 샘플 나오고 뭐 그럴 때에 그걸 가지고 또 이제 홍보도 많이 때리죠. 그리고 직접 또 견본품을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행사들도 많이 합니다. 가격 할인은 뭐 가격 촉진, 뭐 환불도 해주고 리베이트, 돈을 많이 사면은 좀 깎아주기도 하고, 또 리베이트 뭐 쿠폰을 주기도 하고, 번들로 또 팔 때 가격을 또 디스카운트를 해주기도 하고, 이런 또 경영 경품도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판촉 행사들을 해서 판매를 많이 늘리는 전략을 쓰고요. 또는 회원을 하죠. 프리미엄 회원도 제를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아니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유통 중에 뭐 도매상 또 소매상들을 같이 판촉 활동을 같이 하는 유통 촉진 전략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키워드는 제품에 대한 효과적인 판촉 방안, 구체적 기술을 해야 되고요. 또는 이제 국내외 유명 박람회, 뭐 전자전 이런 데 출품한 계획들 수주해서 홍보랑 잘 연결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예, 오늘은 이 포피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포피 전략을 가지고 좀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 뭐 이론과 그리고 저희가 이제 회사 다닐 때 있던 내용들을 같이 정리를 좀 해봤고요. 그래서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R&D 전화 상담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협회에 이제 저희가 전화 상담을 받고 있는데 가끔 이제 전화 오는 중에 판로 지원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R&D 사업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R&D 그 과제를 하면서 협회에서 혹시 그 다른 업체를 또는 유통을 소개시켜 주거나 하는 그런 사업이 없나요? 그리고 저는 또 어떤 그 유통에 진입을 하고 싶은데 그럴 때에 어떤 도움을 받을 수가, 이런 이제 말씀을 또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지금은 이제 마케팅 컨설팅도 해주는 이런 쪽으로 점점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협회에서 하고 있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지원 사업은 원스톱 판로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협회에서 중소기업의 그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판로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 판로 지원 사업은 그 중소기업이 그 단기간에 판로 확보를 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O2O라고 해서 온라인 투 오프라인 이런 이제 판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양한 유통 채널에 매칭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특징은 신청기업이 5가지 선택형 트랙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취약한 판로 분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가 그 인접 그 비용 쇼핑몰 이런 쪽에 들어갈 수 있게 입점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정실미 소셜 커머스 이쪽을 좀 입점을 시켜 드리고요. 그 다음에 TP/CPC 광고 지원 이런 부분도 해드립니다. 그리고 관심 고객 매칭 지원도 저희가 해드리는데, 조금 더 키워서 보여드릴게요. 좀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예, 여기 부분을 조금 더 늘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마케팅 하시면서 중요한 부분이 그 유통에 입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기업에서도 매일 신경 썼던 게 뭐냐면은 그 미국의 소매상들의 입점입니다. 그런 입점들은 아무 때면 오는 게 아니고 그 입점하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놓쳐버리면은 결국 아무리 물건을 개발해도 판매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선들하고 매일 회의하고선 하는 게 거기 리스트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 안에 이제 입점을 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 이제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점을 하는 그 지원 프로그램이 트랙 1 있고요. 이번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면, 이건 이제 성장 공유형이라고 우리가 지칭을 하는데, 쇼핑 그 몰 중에 아주 유명한 홈쇼핑들이 있지 않습니까? CJ 홈쇼핑, 뭐 NH 홈쇼핑, 홈앤쇼핑 이런데 굉장히 그 큰 굵직굵직한 데에 한 개 이상을 입점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해서 컨설팅 하는데, 정부나 지자체의 판로 지원 사업을 연계해서 최소 한 개 지원 사업 이상을 연계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트랙 2인데, 요거는 별도 협약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밑에 이제 설명되어 있는 부분인데, 트랙 1은 이제 협약금은 없는데, 트랙 2, 3, 4, 5에 대해서는 오프라인 협약금이 한 90만 원 발생을 하는데요. 그만큼, 예? 그만큼 이 효과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시면서 협회하고 협약을 하신 부분이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랙 3은 유명 대형마트, 이렇게 대형 할인 매장, 백화점, 면세점 이런 쪽에 이제 입점을 하고요. 트랙 4는 성장 공유형인데, 요거는 이제 해외 판로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해외 한 개국 이상을 수출할 수 있도록 컨설팅 해드립니다. 협회는 뭐 그동안 뭐 이 판로 사업을 계속 해왔고요. 그리고 그러한 그 유통하고 그런 부분들이 다 그 노하우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다 할 수 있게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성장 공유형 중에 마지막에 이제 조달총액이 납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달 우수 제품 등록하는 건데, 이 부분을 하면은 우선적으로 납품을 할 수 있게 해드리는 부분인데, 조달총 조달 우수 제품 등록 제반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기술 인증하고 제품 인증 이런 부분을 다 해서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개해드릴 부분들이 이제 요거는 최근에 이제 마케팅 쪽의 컨설팅인데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부분이 마케팅 관련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홍보 또는 SNS, 상가연합회님, 제 가게를 대형 쇼핑몰에 입점하게도 해줄 수 있나요? 그건 한번 맞습니다. 소스 본사에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한번 나중에 오셔서 한번 협의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홍보 SNS 역량을 강화를 위한 건데, 추진 내용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와 매출 신장을 이제 돕는 거고요. 홍보 SNS 마케팅 역량 진단뿐만 아니라 맞춤형 커팅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협약을 하시게 되면 협회 심사위원이 방문하셔서 홍보 SNS 역량 진단을 하시고, 일단은 역량 진단 신청을 하는 거죠. 참, 협약이 아니고. 그 다음에 맞춤 진단 결과서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지원 분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보 SNS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한 부분들을 진단 결과를 보고를 공유해 드리고, 지원 규모는 업종 상관없이 80개사 내에서 선정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언론 홍보도 기사 칼럼을 통해서 게재해 드리고, SNF 채널 운영, 그래서 SNF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채널 운영과 컨텐츠 제작 해드리고, 그 다음에 바이럴 마케팅 네이버 포털을 이용해서 카페, 지식인, 블로그를 활용할 수 있게 가이드를 해드리고요. 컨설팅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포털 광고, 포털 사이트, 지면을 통해서 광고 운영되는, 많은 아이디어들이 지금 전문인단에서도 내시고 계시고, 이런 사업은 앞으로 계속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말씀 못 드리지만, 또 다른 매체를 통한 다른 또 사업들도 지금 협회에서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협회와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많이 지금 생각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눈여겨봐 주시고,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셔서 앞으로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관련해서 혹시 뭐 질문도 좋고, 또 따로 얘기하실 거 있으시면 해주시면 또 서로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뭐 또 필요하신 뭐 자료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예, 제가 봐도 시간 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45분쯤 지나고 있는데요. 그런가요? 예. 출근하기에 적절한 것 같아요. 출근하기에. 지금 나가셔야 되니까, 그죠?
적절하게 해서 그런지 별풍선 또 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상가연합편님 뭐 질문 없으세요? 요새는 어떠세요? 장사 좀 잘 되시죠? 장사 잘 되셔서 부자 되시고요. 그래서 부자 되셔가지고 좋은 일도 많이 하세요. 기원하겠습니다. 아, 그렇죠. 그것도 많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떡볶이가 거기였어요. 그, 조땡땡, 그죠? 조땡땡 떡볶이. 거기에 보니까 그거 있더라고요. 그 부채꼴로 생긴, 그죠? 그 오뎅. 주머니, 그죠? 맞다 그러시네. 맞습니다. 그거 많이 먹었어요, 저. 그거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런 게 신제품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신제품에 대한 어떤 발상과 이런 게, 좀 다르고 특별하면서 차별성 있고 독창적인 거. 예. 예. 그러면 다음에 또 뵐게요. 예, 저도 오늘은 이만하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히 가세요. 예, 지금까지 BJ 굿모니의 이태영 전문의였습니다. 또 일주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